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오후 3시의 여우. 와! 안녕하세요. 웃음과 위로와 배움이 있는 팟캐스트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잘 맞는데요? 네. 잘 맞아요. 연습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네. 잘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팀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벌써 4번째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저희가 4번째까지 오다니. 아, 우리 네. 오학님이 우리 방송 막 진짜 노심초사 지금 계속 그래프 살펴보시고 네. 이러시던데. 정말 그 플럭슈에이트라고 하죠. 어. 오르내리다. 위를 딱 찍고 네. 거기까지. 오학님 영어 발음은 좋으시네요. 네. 네.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는 걸로. 우리가 네. 그동안 이거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네. 조금씩 성장한 모습으로 오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그럼 오늘 4번째 여행은 어떤 책이죠, 작가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룰 책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노명우 교수님의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네. 네, 제목만 들어도 네. 굉장히 뭘까 고독할 것 같고 네, 네. 네, 발음이 이렇게 꼬이지? 네. 부제가 이제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이에요. 예. 네. 네. 학이 붙으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왕님 어떠셨어요? 이 책 읽었을 때? 이 책 읽었을 때요. 네. 일단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만 생각했어요. 네. 사회학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추천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기본이 뭔지를 좀 얘기해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방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작가님이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 이 책을 보면은 1부, 2부, 3부로 총 이렇게 나뉘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오세요 1부에서 책의 챕터 1부와 2부를 다룰 거예요. 싱글을 위한 나라는 있다와 혼자라는 두려움, 우리라는 유혹을 다루고 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책의 챕터 3부 홀로서기의 사회학을 어려운 거는 하나로 다뤄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우리가 일부에서 좀 혼자 산다는 게 뭐고 네. 이게 싱글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혼자 산다고 정말 사람들이 다 완벽한 독립을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네, 나머지 그런 것에 대한 수습은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겠다. 네.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도 꼭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와의 약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저희가 각자 삶의 형태를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왕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냥 부모님과 한 집에서 이렇게 학교를 통학하면서 살고 있어요. 집을 나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여행 말고는 한 번도 없어요. 여행조차 거의 부모님하고 많이 그렇죠. 아, 가면 또 누군가가 있어요. 아 여행 가면. 그렇구나. 음. 네. 아 혼자 가더라도 네. 누군가 있는 나를 곳으로. 맡아주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 친척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저번 주에도 할머니 집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그럼 오늘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담당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요? 네. 전형적인 4인용 테이블에 지금 아. 계시니까 어떤 가족 안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을 그렇죠. 좀 얘기를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를 이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애기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바빠질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네. 네. 네. 누군 핑계 대고 나오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장미님은 네 아. 어떻게?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이 책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네. 저는 혼자 산 지 10년 됐어요. 그리고 예, 완전 10년? 10년 진짜 완전히 혼자 살았어요. 뭐 친구랑 같이 살거나 뭐 기숙사 이런 거 없이
완전 10년 오늘 그냥 예 퓨어 그래서 롤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네. 포지션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여행 제1부 환상 속에 갇힌 혼자 살기. 자, 그래서 저희가 책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이 노명우 교수가 얘기한 5가지 통념이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네. 네. 이 책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1인 가구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공통분모가 있고, 네. 나머지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번 4가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예. 자, 첫 번째,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을 늦추고 있는 젊은 세대의 증가 때문이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역시 1인 가구 증가의 주범이다. 세 번째, 1인 가구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결혼을 하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정말 이런 생각 어왕님 해보셨어요? 이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좀 편견인 거죠.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걸 당연시하는 거.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필터링 없이 생각하면 그냥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 이럴 생각 거라는 의식도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저는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여기처럼 그래 결혼 안 한 사람들이 1인 가구야. 이렇게 생각했고 혼자 살면 가족 없어. 여기 네 번째 보면 네. 결혼하면 그리고 혼자 안 살고 결혼하면 무조건 없어요. 뭐 가족이랑 살아. 그렇죠. 음. 결혼 자체가 결합이라는 말이니까. 근데 지금 1인 가구인 저조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편견 같아요. 반드시 그렇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편견이고 네. 이 편견을 좀 해소하려면 제가 좀 통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가 네. 1985년에 66만 1000가구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506만 1000가구로 8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유. 대박. 8배요? 그렇죠. 와. 아유. 지금 스칸디나비아, 뭐 스웨덴 이런 예, 예를 책에 보더라도 네. 47%가 1인 가구예요. 네. 스칸디나비아가 네. 어디죠? 스웨덴, 네, 핀란드, 노르웨이 막 이런 나라들 네. 있죠. 북유럽 국가입니다. 쪽. 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1인 가구가 많아진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거나 뭔가 네. 문화적으로 뭔가 정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히 한국 사회 주변에 1인 가구에 대한 편견이 너무 높다. 그렇죠. 네, 그게 근데 보면은 키워드가 결혼이에요. 결혼의 유무로서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 네. 가정을 이루거나 결혼을 한 사람은 음. 이제 좀 너무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정상으로 보고 네. 아닌 사람은 비정상의 범주에 넣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흑백 논리잖아요. 그리고 막 좀 사회에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사회에 되게 기여를 안 하고 좀 이기적인 것처럼 좀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폄하하고 네. 지금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독재자가 독신세를 매기자. 근데 이게 비단 이탈리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독신세를 매기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네.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독신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저해가 된다는 된다. 네, 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개인의 이기심의 유무 때문에 결정된다고 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알잖아요. 이게 결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하는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구조적으로 뭔가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면 그 최근에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나 봤는데요. 네. 결혼 준비 비용이 우주여행 비용보다 비쌉니다. 우주여행 비용도 있어요? 네. 우주여행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데 있어서 어쨌든 편견이 있다는 거는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 편견이 또 먹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어왕님도 네. 돈이 딱 떠오르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능력이죠. 아, 네. 능력이 있어야 결혼한다. 네. 저는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외로로 하셨나요? 능력이 그렇게 뭐 사랑만 있으면은 물론 이제 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네.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거는 정말 힘드니까 서로 그렇죠. 두 사람에 직업도 있어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남자나 여자나. 김 작가님 결혼하실 때는 네. 이 압박이 좀 심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장만 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네.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써 제가 막 뭐 결혼 사랑하는데 음, 그런 게 문제일까? 음. 주변에 근데 제 친구들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 보면 네.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이 이제 결정적인 거죠. 예, 최근에 4억을 돌파했다고 사업. 같은데 전세값이. 전세. 네. 와. 아니 서울에 이제 그 매매 가격이 4억 원 이제 평균으로. 그 정도고. 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전세값이 네. 4억을 돌파하는 지역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전세랑 집값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물리적인 이런 문제가 개인의 이기심으로 나는 돈을 축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의 현실은 1인 가구는 왜 많은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공격을 하려고. 예. 그렇죠.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사실 혼자 산다는 게 결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했는데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번 명제를 보면 그러니까 네. 4번에 대한 통념 네. 결혼을 하면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많죠. 혼자 살게 될 그렇죠. 가능성. 사별을 하거나 네, 기러기 네. 아빠 이런 기러기 경우 아빠도 있고. 저희 할머니도 혼자 살고 계셨고. 네. 네, 가족이 있는데 이혼을 하면은 또 이제 혼자 살 가능성도 높고요. 네, 재혼을 안 했을 경우거나 뭐 그런 경우에 혼자 살 수 있고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맞벌이라서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각자의 직장이 너무 중요하면 네. 지역과 지역으로 나눠 살기도 하고 해외와 해외로 국내와 해외로 나눠 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되게 다양한 제 주변에도 보면 되게 다양한 독거의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를 하나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1인 가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뭐랄까 너무 거칠게 이렇게 1인 가구는 1인 가구 딱 이런 형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그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너 왜 결혼 안 하냐 막 이런 거 왜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 집은 그런 말 잘 안 하긴 해요. 좀 말해봤자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들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네. 그런 말을 들을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 네. 집에 가실 때는 좀 그런 얘기 듣나요? 아니요, 그냥 집에 갈 때도 별로 안 하세요. 그냥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근데 네. 부모님 댁에서 사는 친구들은 그게 그냥 아예 딱 깔려있는 그냥 기본 사양이 숨만 쉬어도 네. 아, 결혼 안 하냐? 눈만 떠도 눈 떠도 결혼 네. 안 하냐? 되게 많이 그러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면 결혼하려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 그러니까 되게 그게 질문이 공격적인 거거든요. 네. 결혼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결혼하라고 하는 부모님도 스트레스, 네.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도 스트레스.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결혼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제 친구들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봤거든요. 네. 이제 준비하기 전에 있는 친구들, 어, 여자친구가 어디 있냐? 여자친구 데려와. 없는 친구들. 없는데 네. 어디 있냐? 없는데 네. 그 뭐 명절에 데려와라. 뭐 인사하러 오지 않냐?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인 대행 서비스 이런 게 생깁니다. 정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명절에 인사를 하러 같이 네. 갈 사람을 그냥 데려고 가는 거예요. 아 대행 서비스를 받아서. 최근에 막 벚꽃 보러 갈 사람 구합니다. 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8,000원. 진짜요? 네, 아. 올라왔어요. 와. 얼굴책에.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런 스트레스를 서로 많이 주고받냐면은 사실 가족 공동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렇죠.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떠나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대가족, 음. 그것도 정말 큰 대가족, 3대가 모여 산다든지 음. 더 많은 가족은 4대가 모여 살고 심지어 마을에서도 다 알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그냥 가족이나 다름없는 형태예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비정상이야. 그렇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예컨대 네. 대가족이 5가족이 사는데 네. 그 가운데 1인 가구가 한 명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뭐 근데 되게 좀 억울한 게 뭐냐면요. 네. 지금 국내 1인 가구가 많은 이유가 다 결혼 안 한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책에 나온 다섯 번째 편견이 뭐냐면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련되고 능력 있는 화려한 싱글이다. 화려한 싱글. 와, 나야 나. 근데 그런데- 진짜 이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어왕님 어때요? 그런 생각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네. 그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건 안 보이니까 응.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네. 어.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당당하고 네. 세련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중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음. 섹스 앤더 시티라든지 이렇게 맞아. 뉴욕에 사는 여성들이 네. 네. 굉장히 뭐랄까 고소득 전문직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거든요. 신사의 풍경에서 그렇죠. 네. 거기서도 남자분들이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네.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옛날 영화인데 네. 그 영화에 보면 되게 뚱뚱한 싱글 여성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영화 시작할 때 막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막 When I was young 말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뭐 말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막 애절하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네. 나는 너무 all by myself 막 이러면서 아, 막 슬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게 그렇게 슬퍼할 나이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30대 여성으로 나오는데 예. 지금은 30대에 벌써 결혼을 어떻게 해?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예전에 골드미스가 떴단가? 골드미스 다이어리. 네, 골드미스 네, 뭐 다이어리. 그런 맞아. 방송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못하죠. 그거보다 더 옛날에는 나는 초라한 싱글보다 화려한 더블이 좋다. 이런 책 기억나세요, 김 작가님? 반대죠. 그 화려한 반대가요? 더블 아니 책 아, 책 제목이 죄송합니다. 화려한 더블보다 초라한 더블보다 초라한- 화려한 싱글이 좋다. 이게 아노미가 왔어. 이게 지금 굉장히 네. 저희가 어렵습니다. 네. 방송이. 네.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라디오 방송으로 그 책의 광고를 들었는데 그게 귀에 박혀서 그걸 그냥 흡수한 거예요. 우리 책 얘기하다 보면 어왕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냥 네. 이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거. 그래서 비판적 일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은 계속, 장미님이 네, 그래서 싱글은 화려하구나, 더블은 초라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5번째 편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깨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네. 그런 편견에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책에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참. 예. 말씀드릴게요. 책에 보면은 네. 이 화려한 싱글의 대명사가 나옵니다. 오늘 또 네. 열정해진 스트림랜드님 강림하시나요? 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합니다. 올해 37이지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80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부담되진 않아요. 연봉이 1억 원 정도인데 가족이 없으니까 그 수입 모두 나를 위해 쓸 수 있거든요. 사고 싶은 물건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혼자 사는 스트레스요? 글쎄요. 저 워낙 일을 좋아하고 일에 지치면 1년에 5번은 비즈니스나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오는데 지난달 말에는 2주간 휴가를 얻어 멕시코의 여러 도시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가보셨나요? 뭐 이렇게 한 대 치고 싶다 네. 진짜. 예. 많이 늦었네요. 80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연기를 우리가 한 네. 10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수. 성공적이었어. 뭐 우리끼리 네. 만족하면 돼요. 네, 잘 뭐 살렸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근데 무슨 이 정도 되면 화려한 싱글이라고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렇게 꼽는다는 건 어폐가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외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보면은 네. 80평 빌라에 사는 연봉 1억에 부사장. 예. 그것도 쉬는 날에는 네, 브라질 30대 가고. 중반. 아니요, 뭐 멕시코. 멕시코구나. 네. 브라질도 가겠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나는 거길 가고 싶었나 봐 지금. 의식에 부사장이니까 연장하면 되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에 네. 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예. 근데 책에서 그 네. 노명훈 교수가 말한 거는 네.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몇 명이나 37살에 지금 80평 빌라에서. 지금 말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경제력이 화려함이다라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정말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말 편견을 깨자 이게 일부의 목적이잖아요. 네. 오늘 진술을 보여주실 네, 거죠. 정말 이게 진검승부입니다 오늘. 네. 근데 제가 이걸 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렇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너는 좋겠다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네. 행복함을 느껴야 하는 주부들은 사회적으로 계속 이 싱글 가정이 많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쟤네들은 행복할 거야 라는 상상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불행하다는 서로. 얘기죠. 네. 서로 쟤네는 좋겠다 쟤네는 좋겠다 서로 그러면서 이게 함부로 부러워하는 건 사실 상대방의 노력을 격하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삶의 형태를 이제 존중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네. 서로 부러워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네. 지금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통계에 의하면 네. 506만 1000가구나 통계 무슨 자판기 같으신 우리 거의 네. 통계학자 수준이에요. 네. 지금. 아까 8배 됐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놀라운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그 스칸디나비아 지역 있잖아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이런 아, 나라들이 그렇죠. 퍼센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스웨덴 같은 네. 경우에는 47%가 1인 가구입니다. 47%면은 네. 두 집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도 엄청난 네.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다음 기회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왜냐면 아껴가면서 그렇죠. 네. 토크가 많이 지금 축적돼 있으니까. 그럼요. 중요한 점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아까도 말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데 네. 그러려면 문제점부터 까발려야 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화려한 싱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라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렇죠. 이 얘기가 되게 필요한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 과업에 대한 강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예컨대 뭐 20살에는 뭐 대학을 가고 요즘에 이제 대학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고졸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몇 살에는 입대를 하고 뭐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입대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빨리 취업을 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나고자라고 하고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전역하고 돌아와서 음. 취업하지 못하면 또 나고자라고 하고 네. 사회적인 현상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뭐 임의로 자기가 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취업을 하지 않거나 음. 창업을 한다거나. 그쵸. 근데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게 심한데 사회 다양성이 너무 없고 네. 이렇게 정해진 가장 좋은 길이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전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너무 그게 불행으로 느껴져요. 음. 왜냐면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쟤한테는 이게 안 맞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그 오세요 네. 이 방송 음악 만들어 주시는 아. 건가님 네, 음악 감독님. 네, 음악 네. 감독님 그 어왕님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음악하기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제 영어는 굉장히 그 독특한 친구인데 네. 자기 것을 찾고 행복하게 그거에 매달려서 박탈감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가 행운아입니다. 네. 그런 친구가 드물어요. 그거를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허용해 주셨으니까 음. 솔직히 어왕님도 뭐 클럽이나 책 관련된 거 네. 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거 좋아하셔서 거봐요, 그게 협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신 아. 거잖아요. 그거를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한 줄 아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네. 중에서 교과서 말고 다른 책 보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놀랍게도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요. 아. 정말 지금 깜짝 진짜 놀랐죠. 놀라운데? 예, 저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빠는 책 읽는 거는 교과서만? 교과서만, 참고서, 문제집만. 어. 책 읽다 들키면 혼났어요. 책을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럼 혹시 트라우마 때문에 북클럽이나 이런 거를 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희열이 있긴 했어요. 책을 읽을 때. 이제 뭔가 이상해. 보통 사회적으로 네. 책을 안 읽으니까 부모님들이 책 읽어라 하는데 네. 그렇죠. 장민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책을 읽지 말라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초롱불 밑에서 막 책을 이렇게 입을 쓰고 막 이렇게. 나는 책을 네. 읽어야 해. 나는 오늘 읽지 않으면 네. 큰일 날 거야. 네. 뭔가 이상해.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그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한 대표가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하신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쩌면 전 독립해서 10년 동안 온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 돼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투쟁을 위한 이미 준비가 끝난 거야. 네, 사전 네, 정지 작업이. 네. 만약에 거기가 너무나 평화롭고 그렇지. 너무나 이것이 책 읽어? 예, 하면 깜짝 이것이 놀라서. 좋사오니 하면은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투쟁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가 왜 가족을 가장 중요한 단위로 생각하고 항상 가족이 항상 가장 기본적인 사양이고 나머지는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냐. 제가 분석할 때는요. 네.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크니까 나머지 구성원은 그걸 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바탕 위에 네. 각자 누리는 권리들이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어학님이 부모님이 그걸 허용해 준 걸 네.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자연스럽게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사실 공기처럼. 네, 이게 좋은 거 행복한 거죠. 그렇죠. 행복한 예. 거죠. 예, 그런데 환경 자체가. 이걸 우리가 일깨워줌으로써 감사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너무 공부하지 않았구나. 아니 공부했군요. 네. 공부하면서도 그거는 이제 아. 거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그쵸. 비슷하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학님 선택의 자유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북클럽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있었죠.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도 네. 이런 거 1학년 때 대학교 갔는데도 통제당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지. 8시까지 들어와라. 네. 우리 아버지. 어. 우리 아빠랑 인터뷰하셨어요? 아닌데. 내가 그럴 리가. 저 그래서 대학교 네. 1학년 때 영화 보고 8시 반까지 들어갈게요 했다가 엄청 혼난 적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 2부에서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8시. 8시. 네. 와. 와. 그런데 독립해서 혼자 살아. 거의 혁명인데. 네. 완전. 프랑스 네, 혁명이야. 온실 속에 화초다 못해 무슨 정말 완전 온실을 그냥, 부쉈어요. 막 나무. 유리관의 장미였는데 진짜 완전 지금 정글에서 살고 있어요. 가오감 나오세요. 네. 그런데 근데-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화려한 싱글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분들이 이걸 다 해주고 있으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족에서 계속 살고 싶은 가족이 네. 계속 그렇죠. 한국에 엄청 많죠. 저도 네.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밥을 먹고 나서 친구가 그거를 이제 식기를 가지고 가서 네.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오. 저런 일을 하다니 왜 설거지를 하지? 완전 오. 왕자님이시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곱게 자랐어요. 하이파이브. 아니 하이파이브 할 게 아니에요. 되게 지은 거예요.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몸둘 바 몰라야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머니를 혹사시킨 거거든요. 예.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이 있고 예. 어머니 인생이 있는데 네. 예. 그거를 깎아 먹으면서 제가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에 지금 뭐랄까 부작용이 뭐냐면 네. 지금 5번째 편견 같은 그들은
세련되고 능력도 있고 화려할 것이다. 이 자기 역할이 너무 높은 분들이 네. 갖게 되는 환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책에 보면은 역할 밀도, 자기 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할 밀도라고 하면은 이제 네. 뭐 어렵게 얘기하면은 뭐 객체로서의 자아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말이고 쉽게 얘기하면 사회가 나한테 바라는 역할 과업. 예컨대 뭐 아버지면 아버지, 네. 자식이면 자식, 어머니면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요. 자기 밀도는 그런 모든 사회적 역할을 제거한 나.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 밀도가 높게 원하겠죠. 그렇죠. 그냥 누워서 음악 듣고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누워서 음악 듣고 아. 다시 나가서 뭐 쇼핑하고 어. 그런데 누군가는 역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방금 그 장미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밀도가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왕님은 내가 그 혼자서 살게 되면 네.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다 있지 저요? 않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놀고 먹고 신나게. 예. 네, 그냥 뭐 어떻게 놀고 싶어요? 예컨대 뭐 혼자 사는 친구 집에 간다 하면은 같이 만약에 저도 혼자 산다 치면은 애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뭐 하면 쫙 하고 쫙 자고 다 쓰러져가지고 막 단체로 자고 네. 영화 한 편 보고 네. 단체로 자고 그렇죠. 예. 근데 일어나서 친구들 다 가면 뭐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그러면은 지금 김 작가님은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김 작가님은 네. 아까 보면은 설거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셨었는데 그렇죠. 혼자 사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해봤는데 저도 어왕님처럼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낭만. 예. 현실이 아니야. 음. 낭만. 현실 위에 낭만. 그러니까 그 꽃보다 남자라는 그 만화책. 저는 만화책을 봤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혼자서 이제 살게 돼요. 가족이 뭐 막 생활고를 겪어가지고 네.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그때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럼 뭐 테이블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크로아상과 카페라떼를 아침은 막 이러고 엘레강스하게 먹고. 네, 그리고 막 햇살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 인테리어는 매우 화려하죠. 그렇죠. 네, 아름다운 그런 어떤 구조물들과 네. 장식품들과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그렇죠. 머릿속에 지금 인테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그딱 침대 옆에 컴퓨터. 네, 아, 자. 뭐 잘 그런 거. 정돈돼 네. 있네요. 네. 그 컴퓨터는 누가 사주시나요? 그거 본인이 사셨나요? 네, 제 컴퓨터는 제가 샀어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자, 상상 속에. 상상 속에. 근데 먼 훗날에 생각하는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걸 그게 할 때 맥이야. 어, 엄청 비싼 거야. 네.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사줬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리고 아마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누가 사냐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을 그랬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갖춰진 조건 하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전제하고 네.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네.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이죠. 예, 네. 소설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작가가 썼는데 그러니까 다른 필명으로 쓴 거고 사실은 그 철학자가 네. 게리란 철학자가 필명 다르게 해서 쓴 소설인 건데 철학자가 쓴 소설이네요. 철학자가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뭐 삶의 격, 자기 결정 뭐 이런 철학책들을 썼는데 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을 되게 쉽게 썼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쉽게 썼다. 네, 굉장히 쉽게 썼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왕님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왜냐면 저도 읽고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안 읽어도 괜찮나요? 읽으셔야죠. 안 읽으신 줄 몰랐네요. 네. 자, 근데 네. 제가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책에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떠나요. 이 사람은 문두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문두스? 뭐 우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가 딱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별명이 파피루스. 고문서 딱 정해져 있고. 이집트 고대 종이. 그런 것처럼. 네. 네, 맞아요. 문두 파피루스. 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정해진 대로만 계속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떠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프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자꾸만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 세계를 깨고 다른 세계로 가려면 네. 내 주변을 둘러싼 당연한 것의 부정확함.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를 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명료함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약간 어려운 이게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풀이해서 보면 굉장히 좀 네. 또 쉬운 말이에요. 아까 어왕님이 왜 그 부모님이 나에게 자유를 준 거였는지 몰랐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항상 내 주변에 있으니까 당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게 명확하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 자유를 준 거구나. 장미님의 아버지는 그런 자유를 안 줬구나. 이거 명확해졌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이 모호했던 그 부정확한 그런 당연함들을 명료함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네,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은 네. 월든이라는 이제 책에서 딱 거기 한 숲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겪게 된 일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옮겨간 거예요. 약간 자연인? 그렇죠. 자연인으로 돌아간 건데 네. 이제 이게 문명과 단절을 의미하니까 네. 자기가 당연히 받던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문명 속에서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네. 뭐 매스미디어 뭐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 이런 걸 다 듣다가 딱 네. 차단이 그렇죠. 되니까 리스본행 야간열차처럼 마치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좋은 거였고 뭐가 나빴던 건지를 알게 되는 거는 그걸 네. 빠져나온 다음인 거예요. 그 우리가 팬티의 인문학 했잖아요. 네. 그 작가인 요네하라 마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속한 세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그 세계를 빠져나와 봐야 내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면 그 4인용 식탁, 4인용 테이블, 1인용 테이블 이런 말을 통해서 네. 넘어온 것은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테이블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 중심의 그 삶과 네. 또 1인 가구로서의 삶을 비교해가는 얘기를 좀 하고서 네. 싱글 깨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편견 깨기? 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네. 역할밀도, 자기밀도처럼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네. 4인용 테이블, 뭐 식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4인용 식탁은 그냥 부모, 그다음에 자녀 2명 네. 이렇게 이루어진 네. 그냥 핵가족의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꼭 것 같아요. 4명이라는 네.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2인, 3인 가구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인용 테이블은 1인용 식탁은 당연히 혼자 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죠. 네. 이제 독거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이미지가 상당히 다르죠. 사회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네.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죠. 이제 음. 어왕님은 4인용 테이블이고 음. 저는 이제 2인용 테이블 곧 3인용 테이블 되고 네. 이제 장미님이 1인용 테이블인데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면 네. 부모님이 형성한 4인용 테이블의 일원이에요. 어왕님은. 그리고 김 작가님은 본인이 이제 형성한 4인용 테이블의 그 주체자가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저만의 1인용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예, 10년째. 네. 그러면서 구축이 아주 탄탄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네. 우리가 아까 편견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역할 밀도에 의해서 그 타인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네들은 화려하지. 너네는 돈이 드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너는 적게 들잖아. 적게 돈이. 들잖아. 저 그러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예. 4인용에서 네. 1인용이 하면은 분명히 4명이 1명이 되는 건데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쵸. 약간 이런 생각?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그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국가대표 독고 가정 네. 장미님을 모시고 저희가 긴급 네. 현안 인터뷰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현안 네, 현안이죠. 그럼 현안이지 뭔가요? 지금의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 뭐냐는 지금의 이제 현실에 나눌 수 있는 주제들 아. 네, 얘기하는 건데
어왕님 좀 궁금한 게 이건 있으시면 그냥 무식한 대학생인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철학 영화도 아니고 현안을 질문을 하시나요 지금?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막 네. 4분의 1 아니냐 물어봤잖아요. 아 예. 네, 그럼 돈 쓸 것도 4분의 1이고 하면은 예. 편하지 않아요? 4분의 1이니까 편한 건 뭔가요? 그러니까 뭐 돈이 돈 많나고요? 많고, 네, 아. 여건이 풍족할 것 같은데 약간. 비용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냐 아. 뭐 이런 뜻이겠죠. 그 어왕님 가족 네, 혼자 버세요? 아까 부모님 같이 버신다 그러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혼자 벌잖아요. 갑자기 조용. 그쵸? 네. 예. 그리고 뭐 어떠세요? 김 작가님은 네. 아내분도 저도 혼자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원래는 아내가 예. 같이 벌었는데 이제 예. 임신을 하면서 예. 네, 아, 이제 잠정적으로 쉬고 있죠. 예. 근데 이 책에서도 언급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싱글이 화려하다는 생각에는 돈을 되게 싱글이 많이 벌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싱글은 그 돈을 혼자만 쓰니까 네. 굉장히 화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게 우리가 4인용 테이블에 있는 그 어떤 가정주부의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가정주부의 역할자를 약간 경시하니까 굉장히 4인용 테이블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주부 역할을 하는 분은 또 1인용 테이블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어왕님 말씀하신 것 같은 네. 그 이유로 부러워하는데 저는 지금 돈을 벌어오는 역할과 네. 그 돈을 벌어오는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역할 다 해야 돼요. 제가. 역할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모든 역할 밀도를 다 제가 갖고 다 완벽하게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아,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집에 왔을 때 이 빨래를 누군가가 해줬으면 나는 내가 정말 돈을 더 열심히 벌 텐데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렁각시 같은 거. 우렁각시처럼. 그러니까 아니 우렁각시 아니에요. 우렁각시 아니고 진짜 배우자가 있다면 제가 지금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얼마나 도움을 줄까? 이거를 제가 돈을 버는 어떤 그 사회적자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자지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가정주부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집에서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되고. 음. 근데 이걸 둘 다 경험했을 경우에는 그 네. 갈등이 적죠.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눠서 살면은 네. 돈은 한 명이 벌지 몰라도 아니면 또는 뭐 둘이 벌어도 둘 각자 적게 벌지 몰라도 네. 서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한 명은 나가서 돈을 벌고 한 명은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해놓는다든지 네. 밥을 해놓는다든지 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냉장고가 이제 들어오기로 한 날인데 새로 구입하신 냉장고. 예, 새로 구입을 해서 이제 바꾸기로 했는데 네. 그 냉장고를 바꿀 때요. 이거를 오기로 한 날 이게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가족이 같이 살면 뭐 여기 있어? 나 일보러 나갈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나눠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내가 혼자 싹 하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만약에 배가 아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아저씨가 오다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하면은 그랬는데 뭐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세탁기가 지금 이게 뭐 탈수가 아직 안 됐어. 이러면 스케줄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올스톱이네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전제하에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신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돈을 버는 것만으로 살지 못해요. 집에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다 필요한데 이거 다 제가 하니까 사실은 돈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못 벌어요. 그게 좀 설명이 되나요? 어왕님 반성하셨나요? 아니 근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읽을 때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 좀 안 믿겼어요. 이게 좀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문자로 이 사람이 보니까. 하는 얘기니까 네, 그쵸. 그렇네요. 작가님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좀 편하세요?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편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는 불편하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응, 네. 저는 이제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청소하고 응,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밥하고 네. 그다음에 뭐 빨래하고 응. 뭐 그런 설거지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중된 업무예요. 그걸 또 제가 나눠서 맡고 그래야 되는데 와이프가 저를 또 배려해가지고 더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반으로 나누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네. 애를 보는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네. 누가 더 애를 많이 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저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인간이니까 보기가 싫어질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기고 하더라도 뭔가 피곤한 느낌. 몸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내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루 종일 나는 애를 봤는데 뭐 한두 시간도 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부부들도 있을 거고 제가 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그 독립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결혼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너 능력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는 결혼을 안 하고 나이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들의 조언. 일찍 결혼해서 결혼 애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네. 힘들잖아요. 역할자가 높으니까. 그런 분들이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고 한창 제가 데이트를 할 나이에 네. 언니네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 그때 조카들이 연년생인데 100일 좀 지난 그 조카랑 돌 이제 지난 조카 이렇게 정말 어린 조카들이네요. 완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번갈아 가면서 깨고 막 이러는데 막 정말 토 나올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네,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언니가 너무 힘든 건 알겠는데 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돈을 벌면서 언니를 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언니네 집은 부평이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학원 일을 하고 2시간 걸려서 집에 가면 막 12시, 1시 뭐 이래요. 네. 그러면 자려고 그러는데 조카가 깨. 막 그런데 언니랑 같이 도와줘. 근데 그때 뭐 너무 힘든데 그걸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언니는 사실은 돈을 나가서 벌고 와서 또 애기도 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일하고 오면은 아이를 보기가 싫잖아요가 막 비인간적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하는 말인 걸 저는 체력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뭐 무슨 여자 일이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일인 걸 또 알고 또 한편으론 여자들은 집에서 혼자 계속 애기랑만 있잖아요. 그렇죠. 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자아가 없어져요. 그냥 자아 상실 상태로 한 1년은 지나야 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네.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독립하게 된 거였어요. 아 그러면은 약간 본가에서 바로 독립한 게 아니라 아니었어요. 언니의 네, 집에서 완충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일단 아버지가 정말 권위적이시니까 내놓질 않으시니까 그냥 언니네 집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겠다 하다가 그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핑계로 급하게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네요. 그래도. 예. 그랬죠. 예. 독립에 뭔가 예. 네. 목이 계기가 아프시고. 있었네요. 예. 예. 근데 독립에 저는 독립을 계획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사실. 공장에서. 근데 결혼 막상 하시니까 네.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당연히 행복하죠. 예. 근데 좀 힘들. 아 행복해. 예, 하트 발사하셨습니다. 네, 아, 좀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아니면 무슨 힘든 건 전혀 없으세요? 힘든 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힘든 게 있습니다. 네. 연애할 때는 예. 네. 두 사람이에요. 그냥 음. 결혼했다. 두 사람 뒤에 여러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족들.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와이프 뒤에 제 아내의 부모님, 네. 그다음에 아내의 또 언니가 있거든요. 네. 네. 연애할 때는 그분들을 비교적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쵸. 아직은 뭐 의무는 아니죠. 가족이라고 네. 하기는 뭐하니까. 예. 그런데 결혼하면 가족입니다. 네. 가족은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굉장히 챙겨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다투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왜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않냐 이렇게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 주변에 친구들 보면 그걸로 많이 그런- 싸우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예컨대 뭐 영화를 예매해줬다. 근데 이제 뭐 배우자의 부모님한테는 입 닫고. 예, 예. 근데 이게 모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의 이제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내 부모한테는 별 신경 안 쓰나? 음.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음. 왜 우리 집은 더 안 가? 왜 너네가 아니죠? 왜 당신 집은 자주 가고 왜 우리 집은 더 자주 안 가? 뭐 이런 불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게 그러니까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사실 저도 그 언니네 집에서 살면서 네. 와 결혼해서 살면은 이렇구나를 현실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 작가님은 이런 걸 결혼하고 겪으면서 그렇죠. 좀 알게 네. 됐죠. 네. 근데 저는 좀 미리 안 거예요. 결혼 전에 이거 예,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초기에는 남성분들도 직장에서 막 열심히 해서 자기 기발 닦아야 될 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에 이런 신경을 잘 못 써주니까 그리고 본인도 철이 좀 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결혼한 거야. 그냥 지금 한 거야, 시간 되니까. 또 애가 애를 낳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애야. 예. 애 나도 애예요. 그냥 우리 엄마는 속까지도 다 해줬는데 정말 그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중엔 안 그러지만 싸워가면서 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보니까 형부가 첫째 조카 키울 때랑 둘째 조카 키울 때랑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첫째가 클 때를 가까이서 봤잖아요. 네. 이 여자 혼자만 고생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저는 독립해서 돈을 벌면서 뭐가 힘든지 아니까 이제 양쪽을 그래도 알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이거구나라고 그림이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뭐 선택지가 여러 개 있네요. 그렇죠. 미룬다, 뭐 아니면 피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환상보다는 환상이 있었으면 일찍 했을걸요. 근데 현실을 아니까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5가지 통념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싱글은 화려하다, 음. 뭐 이런 생각 막 있었잖아요. 근데 고정관념이랑 이런 것들이 예, 머릿속에. 그러니까 싱글로 사는 게 편할 줄 알았던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가구를 사고 뭔가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우아하게 뭐 그런 진짜 아까 말한 꽃보다 남자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그렇죠. 뭐 크로아상 막 이런 거. 현실은 냉장고에 말라 비틀어진 식빵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로 산다는 게 뭐라는 현실을 모르니까 저는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한 거예요. 그냥 이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그냥 서든님 갑자기 네, 서든님 갑자기 발생한 거야. 어떻게 해서 무슨 돈을 모으고 어디 살고 전혀 없었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알았으면 결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갑자기 슬프게. 왜냐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도 모르고요. 이웃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우리 사회 아직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이 네. 이제 장미님 얘 말고 다른 그렇죠. 분들 많은 분들이. 네. 그리고 심지어는 혼자 사는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실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받을 곳이 없고 내가 따라할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네. 그 일반화된 타자가 네. 없다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롤 모델이 없으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따라가지 않으려면 개척해야 되는데 개척하는 건 어렵고 네. 그다음에 상처받기가 쉽고. 네. 그래도 우리 살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저런 아빠가 돼야지 뭐 이런 네, 뭐 역할 어왕님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빠 되게 닮고 싶어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되게 가정적이셨어요. 음. 막 아빠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너 때문에 일 끝나자마자 막 횡단보도를 뛰어다녔다 막 이런 식으로 와 말씀하시는데 진짜 따뜻하다. 멋있다. 우리 아빠 문 확 열고 소설책 읽고 있으면 혼내주고. 누가 도스토옙스키 책 읽으려 했어? 그러니까요. 기상 시간이 되게 화려했어요. 막 아. 갑자기 막 해서 진짜? 네. 헤드락을? 막 헤드락 뭔가 하면서 스킨십이 막. 많았다 해야 되나? 아. 네. 그런 게 참 그랬구나. 좋아요. 네. 좋았겠다. 제가 상상하는 그 네. 아빠로서 역할은 책을 좀 하루에 꼭 15분에서 30분은 무조건 읽어줘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네.
뭐 이제 그 책이 있어요. 하루 뭐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열심히 막 그쵸, 이런 게 있죠. 왜냐하면 뭐 가정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훌륭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와 토론이 아주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1인 가구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 논의와 협의가 덜 돼 있어요. 딱 하나 논의된 게 있어요. 뭐요? 문제다. 왜? 기러기 아빠 문제. 문제다. 결혼 왜 안 하냐? 독신 문제. 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제가 좀 전에 냉장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가전제품 산 적이 없어요. 저 혹시 골드스타라고 아세요? 그게 뭐죠? 골드스타 집에 금성 집에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저 처음 들어봐서. 멕시코에 가보셨나요? 멕시코. 네, 근데 그거를 친구네 엄마가 주니까 그거 받아서 그냥 거의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닦아서 망가진 건데 그냥 쓰고 나중에 물 질질질 흘러서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그 뚱뚱이 브라운관 완전 무거운 거. 진짜 오래된 건데. 네, 그거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그리고 세탁기도 남이 쓰던 거 5.5kg짜리 이불도 이불도 못 빨아요. 근데 내가 왜 그랬냐. 사실 전 절약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어왕님 말씀이 맞아요. 돈을 덜 쓰는 건 맞아요. 교육비도 안 나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었을 때도 안 산 이유는 이게 잠깐 동안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나는 언젠가 네. 결혼할 것이다. 네. 우리의 삶의 선택지가 이렇게 1인 가구도 있고 뭐 4인 가구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하고 이거는 항상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인 거야. 그러니까 늘 무슨 정말 유목민처럼 노마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고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굳이 전자제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결혼하면 살 거니까. 막 정말 딱 갖춰서 그때 저거 사면 되지 뭐. 디땡땡 사고 지땡땡 사고. 제일 좋은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내가 10년이 딱 되던 해가 올해인데 저 사실 올해 되게 많은 결심을 하고 많이 변했거든요. 저희 그거 생각나세요? 그 달과 펜스 할 때 제가 이 달의 세계를 한번 실행해보는 느낌으로 이런 독립으로 쓰거나 오세요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냉장고 물 질질 흐르고 이불도 못 빠는 세탁기랑 이런 거 나 왜 이러고 사나.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저 TV도 43인치로 바꿨어요. 근데 그거 바꿨다고 내가 막 밥 굶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거 안 사고 옛날처럼 살았다고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저는 사회가 나에게 학습시킨 4인용 테이블 때까지 참아. 그것만이 올바른 삶의 형태야. 그게 저를 너무 옥죄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회적 편견 자체가 예.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올바른 과정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삶도 괜찮은 삶이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나중에 4인용 테이블 차렸을 때 좀 덜 싸우지 않을까. 나중에 4인용 테이블?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뭐 했다 돌아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게 될까요? 집에 나 말고 딴 사람이 있다는 거. 그냥 생물의 존재가 아니 그건 결혼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이 아. 삼식이라고 하는데요. 삼식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삼식이. 그거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에 밥 3끼를 집에서 먹어. 그럼 삼식이야. 삼식이야. 보통 삼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비하하는 그런 느낌인데 삼식이라고 한대요. 싫어 그냥.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노마드처럼? 아닌데 저는 그래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꽤 오래 혼자 살아본 사람과. 저는 4인용에서 저와 함께 바로 4인용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식이 다르다는 걸 너무 알아요. 핀트가 아예 안 맞기 때문에 안 맞아요. 서로 삶의 방식도.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까지 얘기했어요. 네,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예. 예? 혹시 뭐요? 왜 무슨 네. 무슨 얘기 하려고 우리 했어요? 뭐 아무도 뭐 찾는 네? 거예요? 뭘 찾아요? 혼자 오래 사신 분. 혼자 오래 사신 분을 찾냐고요? 네. 2년이 닿으시면 아니 혼자 어리네 지금 뭐 혼자 자기 혼자 상상하면서 로맨스를 꿈꾸면서 되게 왜요? 홀사 발그레하신데 전혀 그렇게 설레는 일이 아닙니다. 저 정도 되면 그냥 약간 오히려 네. 감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 힘들지도 않고 그런데 굳이 누군가와 4인용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그레해지면서 누군가를 만나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럼 이 시점에서 질문 마지막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문재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를 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문재 시인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장미님은 강한 분인가요? 외로운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분은 맛있는 게 있으면 뭔가 누군가 생각하지 해야 보통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아니면- 먹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보통이다라고 시인이 그게 얘기를 안 한 건데. 된다면 되게 외롭거나 네, 강한 강하거나. 사람이다. 네, 이문재 시인님을 제가 모르는데 네. 이분은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우리는 이걸 넘어섭니다. 예? 갑자기 저 되게 낭만도 없고 이런 사람 같은데 그 외로움과 강인함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인식이 약간 낮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강한 거는 자기가 외롭다는 거를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고 얻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나는 이거는 제가 2부에서 우리 좀 깊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긴 한데 외롭다는 것이 정상이다. 결혼한다고 뭐 안 외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어왕님 그랬잖아요. 가족하고 있는데도 네. 슬픈 날은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순간이 외로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고 가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롭지 않다는 거는 좀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망상이다. 망상. 그건. 예, 그거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어떤 잘못 학습된 판타지. 누군가를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안고 가는 강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생각에 행복해요. 야 맛있는 거다. 그러면서 막 와 맛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거든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그게 막 맛있게 먹고 네. 그거를 외롭다고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뭐 안 외로워본 적이 별로 없고 늘 갑자기 슬프게 끝나는 것 같은데? 외로움이 체화돼 있어. 외롭고도 강한 분이라는 거죠. 사실 외로움을 아는 강함이라는 게 예. 누군가 이문재 시인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강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외롭거나 네. 이게 이분법인데 네. 우리 오세요는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 외로우면서도 예.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맞네. 예. 강하다는 게 외로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강한 거는 인간적인 거고 정말 우리가 용기 있다는 거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 용기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강하다는 건 외로움도 알고 고독도 알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 이제 고독을 극복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 이런 얘기를 좀 그렇죠. 각자의 공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사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오늘 막 말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막 참으면서 저도요 진짜. 그쵸? 저도요 멘붕 와가지고. 이
2부에서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네. 우리가 선보까지는 한 주에 1, 2부를 올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바뀌었죠, 김 작가님. 네, 저희가 구성을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 2주는 너무 길어. 예. 그쵸. 제발, 예. 제발. 주마다 올려줘.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편부터는 네. 1부를 올리고 그 다음 주에 네. 2부를 이제 이어서 올리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혼자 산다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환상도 깨고 네. 같이 산다는 것은 환상도 깨고 우리가 일단 혼자여야 돼. 이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다는 것의 한계, 그것에 정말 환상만 깼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환상을 깨고 진짜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 다음 2부에서 네. 정말 재밌고도 어렵고도 환상적인 얘기를 하겠네요.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과 위로와 배움 있는 오세요로 오세요. 오세요.